이번 시간에는 박인노의 누앙사를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중심으로 출제 요소 기반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 수업을 듣더라도 어, 지난번에 나눠준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보시면서 자세하게 일단 먼저 공부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듣고 이러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박인노의 누앙사인데요. 일단 작가 박인노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단 박인노는 무인입니다. 무인. 문신이 아니라. 조선시대는 문신 중심이지 무인들은 굉장히 왕따 당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차별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그 전투력이 되게 약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같은 일들을 좀 많이 당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홀대를 많이 당했던 무인인데 이분은 임진왜란도 참여를 했고 정유재란도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조선 선조 때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념을 하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제목이 누황사인데 누황이라고 하는 곳은 여항이라고도 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평민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서울의 강북 정도? 아무래도 강남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누황입니다. 봅시다. 어리고 우아라산 이내 위에 던이 없다. 여기 이제 거의 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리다는 어리석다죠. 기억해 두시고 우아하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좀 약간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 뭐 무인으로서 칼싸움만 하고 그 전쟁터를 전전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 어리석고 그다음에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이내 위에 던이 없다. 더한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제일 어리석고 우월하다는 얘기죠. 예. 왜 이렇게 이게 사실은 결론인 거예요. 결론인 거고요. 이렇게 결론을 낸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어? 가볼까요? 기륭화복을 하늘께 붙여두고 그랬습니다. 기륭화복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생애가 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늘에 붙였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 굉장히 운명론적인 사람이구나. 어? 자, 먼저 이 사람의 특징하고 운명론적인 사람이다. 어? 자,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노력보다는 하늘에 의지원을 하면서 누왕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초막은 초가집이겠죠. 풍조우석에 썩은 집이 서피대야. 풍조우석은요 아침에 바람이 불고 저녁 때 비가 온다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다는 뜻이죠. 어? 날씨가 안 좋은데 썩은 집은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가 섭은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가스레인지나 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로지 뭡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떼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불을 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지푸라기예요. 불이 잘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얇아가지고. 이걸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풍조우석이에요. 바람 불고, 비 내리고. 그러니까는 불을 붙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지푸라기도요, 오래된 지푸라기예요. 썩은 지푸라기입니다. 썩은 지푸라기.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말하면 이 사람이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가난했다. 그래서 서호밥 다톱죽에 연기도 하도하시아. 서호밥 한 호피면요 우리 소주잔 하나 정도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밥이라고 해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다톱죽. 그렇죠? 죽은 알잖아요. 그렇죠? 죽은 먹기는 좋지만은 금방 소화가 돼버리고 죽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배고프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 귀족들이라든가 또 왕족들은 밥 먹기 전에 먼저 죽을 먹고 속을 달래놓은 다음에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먹고 살려고요. 서호밥, 닭톱죽을 하는데 여기에 연기가 하도하시안 알죠? 많기도 많구나. 왜 연기가 많습니까?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썩은 지푸라기를 태우니까 불이 잘 안 붙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식사를 차리는데도요. 연기를 이렇게 맡아가면서 눈 얼마나 맵겠습니까? 그러면서 노력하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어떤 화자의 모습이에요. 설대인 숭냉은 숭늉이에요, 숭늉. 밥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때 물 부어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저 숭늉을 끓이죠. 그런 숭늉에 빈배 쇠길 뿐이로다.
빈배. 자, 화자의 가난한 현실을 갖다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 빈배. 속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허기를 간신히 면하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잠깐 먹어서 배고픈 어떤 갈증, 이런 걸 잠깐 가라앉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아, 화자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생애는 삶이에요. 생활. 생활이 이러하다고 할지라도 문장 중간에 이렇게 이러하다, 뭐뭐 하다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뭐뭐 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생애가 이러하다고 할지라도 장부의 뜻을 옮길런가.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장부의 뜻. 장부는 대장부란 뜻이죠. 대장부의 뜻을 옮길런가. 바뀌겠느냐. 변하겠느냐. 그죠? 하면서 자 서리적 표현. 자 서리 써가지고 자신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야? 바로 뒤에 나와요. 장부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은 요거 찾아 쓰시면 됩니다. 안빈일념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안빈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빈낙도. 이 작품과 관련해서 사자성어 두 가지 알아둬야 돼요. 안빈낙도하고요. 안분지족이죠. 안분지족. 두 가지의 뜻이 비슷합니다. 자, 안빈낙도는 가난하지만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고요. 안분지족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빈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겠다는 뜻. 이거를 품고 있어서 적을강정 품고 있어서 수의는 자신의 뜻에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의가 뭐예요? 앞에 나왔던 장부의 뜻이면서 동시에 여기 위에 나왔던 안빈일념도 수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 날로조차 나부터 나부터 저어하다. 저어하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싫어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렵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세상살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고 싶다고. 근데 즐겁다는 거예요? 안 즐거운 거예요. 가난한 게 즐거운 사람이 없으니까. 음? 여러분도 가난하게 살면 괴롭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장부로서 가난하지만 즐겁게 살겠다는 안빈 일념을 품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자기조차도 힘들다, 두렵다, 어렵다. 그죠?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가난하니까. 자, 얼마나 가난한지 좀 봅니다. 가을이 부족하든 봄이라 유유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뱃이라. 어쨌든 요거 두 개는 대꾸가 되겠죠? 자, 대꾸 형태로 이어져 있고요. 가을은 계절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가을. 계절로 볼 수 있고요. 또는 가을이 뭐냐면 우리 가압열사라는 말도 있거든요. 단어가 풍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을 되면 사람들이 다 추수를 하니까 어쨌든 그 당장은 사람들이 가난을 면한다고 허기를 면할 수 있다고 풍족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가을이 돼도 자기는 뭐예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 추수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 봄은 옛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계절이 봄이에요. 그죠? 우리 양반 가사들 이런 거 보면 봄에 놀러 다니고 즐겁고 이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옛날에는. 춘궁기라 그래, 춘궁기.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걸로 겨울 동안 먹어요. 먹고 나면 봄쯤 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집들에서는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춘궁기라고 하고, 그 다음 곡식이 5월쯤에 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보리가 나오면 그걸로 어쨌든 허기를 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릿고개라고 그래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란 말 들어봤죠? 그만큼 봄엔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는 가을이 부족한데 당연히 봄에는 유여는 여유, 넉넉하다는 거야. 넉넉하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일종의 서리적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을이 부족하니까 봄이라고도 넉넉하지 않고 주머니가 비었거든 병이나 담겼이야죠. 주머니는 작은 것, 병은 큰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가 비었으니까 뭐 곡식이라든가 먹고 살 게 없어. 근데 병은 좀 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 같은 거란 말이야. 거기에 담겨 있겠느냐. 즉 뭔가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먹는 게 아니라 내일 먹고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게 남겨놓는 게 병인 건데 그 남겨놓은 게 없다는 얘기야. 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뜻이죠. 어? 자,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쁜. 내가 제일 가난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여기 뭐야? 기한. 기는 배가 고픈 거고 한은 추운 거예요. 그죠? 춥고 배고픈 거는 거지들의 기본 요소잖아요. 그죠? 기한이 절신하다. 우리 보통 절실하다 뜻이 절실하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지라도 해석이죠. 이거 뭐뭐 하다 그러면 뭐뭐 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추운 것이 절실하다고 할지라도 일단심, 일편단심에서 나온 말이죠. 일편단심. 일편단심은 뭐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일편단심은 잊을는가 잊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라에 대한 충성심. 왜 갑자기 충성심 나왔을까? 자기가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나왔냐면 그 뒤에 내용과 연관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임진왜란에 참여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임진왜란이 터진 거야. 외적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분의 망신하여 죽어야 말려 여겨. 자, 분의 망신, 의로움의 분노에서 몸을 잊었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 전쟁 났으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난 거죠. 죽어야 말려 죽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우탁우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우탁우랑은요 약간의 곡식들 말하는 겁니다. 어, 어쨌든 가난한 와중에서도요 약간의 곡식들을 줌줌이 모아놓고서는 병과 오제, 병과는 전쟁을 말해요. 오제는 5년, 5year. 그렇죠? 그러니까는 임진왜란 5년 동안에 이런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과가 이제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임진왜란 5년 동안의 감사심, 감히 죽을 마음이야. 이 감사심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분의망신 요 부분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갑자기 이래. 감사심을 가지고 그냥 감히 죽을 마음을 갖고서 이시섭혈하여 몇백전을 지내 연고 그랬다. 이시섭혈 시는 시체야. 혈은 피고. 그렇죠? 이또 섭은 밟고 지나가는 걸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체를 밟고 피를 밟고서 그렇죠? 몇백 전을 지내는 거 전투제 전투. 그렇죠? 몇백 전투를 지내는 거.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참여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목숨 걸고 엄청 전쟁을 열심히 치렀다는 얘기야. 그렇죠? 외적들을. 자,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시대에 신분제가 흔들립니다. 왜? 일단 양반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렇죠? 양반들이 많이 죽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백성들도 많이 죽습니다만은 또 양반이 죽으니까 그 집에 있던 종이라던가 또 노비들이 자기가 양반 신세, 양반으로 신분을 세탁을 해버려. 종이니까 얼마나 차별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았습니까? 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모시던 양반들이 전쟁터에 나가 싹 죽으니까 자기가 그 집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신분을 세탁하기도 하고 또는 양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집안에 있던 폐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좀 싹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려.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일신이 여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그래서 내 몸이요 일시는 내 몸이 여가가 있어 여가는 여유죠 여유가 있어 일가 가족이에요 가족을 돌아보랴 가족을 돌볼 수가 없었단 얘기죠 즉 집안을 돌볼 수 없었어 그죠? 그래서 일로 장수는 노죽을 잊었거든 일로 노는 늙을 노자잖아요 장수는 수염이야 수염 그러니까는 집에서 그 집을 보살피던 종이야 종 종이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신분이야 신분을 잊었거든 그러니까 맥락상 보니까 이런 거야. 이 집에 살던 노비가 집안에 있던 재산을 몽땅 들고 튄 거야. 그러니까는 집에 들어와서 집안이 어떻게 된 거야? 그나마 가난했는데 가난한 집안이 더 가난해진 거죠. 어? 자, 고여충급을 언해사에 걸어 생각하리. 고여충급은요, 봄이 왔으면 알려준다는 뜻이야. 그죠? 봄이 왔으면 알려주는 거 뒤에 가면 우리 이제 오디세도 나옵니다만은 봄이 왔다는 걸 알려준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냥 계절이 왔다는 거,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봄이 오면 조선사회는 뭡니까? 농업사회잖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농사 지을 것을 갖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어? 자, 경당 문노인들 둘달에 불을 안고 그랬습니다. 어? 자, 경당 문노 농사 짓는 걸 갖다가 여기 노자 노비에 노비 여기도 노자 있죠? 노자 노비 노비에게 농사 짓는 걸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물을 거냐는 거야. 누구에게 물을 거냐? 왜? 아니 노비가 집안에 있는 재산 몽땅 들고 튄 거야. 어쨌든 이 사람도 양반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노비들이 농사를 짓고 자기는 그거 갖고 관리 감독해가지고 먹고 살았겠지. 어? 그랬는데 전쟁 나갔다 온 다음에 집안에 오니까 집안에 노비들이 싹 들고 날른 거야. 그러니까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물어볼 노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물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궁경가색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가운데 스스로 농사 짓는 겁니다. 가난한 가운데 스스로 농사 짓는 것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안분지족하고 비슷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노비들한테 농사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 신야경수와 농상경운 저 중국 고사와 관련된 겁니다. 보면 박인노의 가사들이 한자 성어가 무지 많이 나와요. 특히 중국과 관련된 고사 성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땐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컴플렉스. 이 누광사라는 작품도 왜 짓냐면 그 이덕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한음, 오성과 한음 알죠? 오성과 한음 가운데 한음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거든 박인노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박인노가 이 작품을 써서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문신들과 되게 친했단 말이야. 무인이지만 근데 이제 무인이니까 문신들 사이에서 약간 뭐예요? 약간 그, 뭐, 왕따 취급? 왕따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무시당했을 거 아니야. 무시당했을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인지 몰라도, 한자 성어나 고사 성어, 즉, 자기 잘난 척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나 공부 많이 했어. 공부했다는 거를 티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고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나 시조에 고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 자기 공부한 티를 내려고 하니까.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신야경수 농상경호는 원래는 농사 짓다가 나중에 입신양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뭐 사람들 이름까지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잠깐만 봐줄게요. 진나라의 진승, 그다음에 탕왕 시절에 이윤 뭐 이런 사람들이네. 저도 몰라요 이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 높지만 어, 양반 또 귀족층이지만 스스로 농사 짓는 게 신야경수와 농상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으로서 농사 짓는 것을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만은 양반이어도 농사 짓는 것이 천한 것은 아니다라는 화자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신분의 귀천이 없다, 직업의 귀천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농사 짓는 게 천한 건 아니야. 그런데 농사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동료원으로. 경운기 없이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렸습니까? 소가 없다. 어? 소가 없으니까는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전제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왔더니 어? 노비가 재산 들고 튀었고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몰라가지고 스스로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스스로 농사를 짓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자,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단진제 게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한기태심 얘는 가뭄이야 가뭄. 그러니까는 가뭄이 아주 심한 거야. 하필 가뭄이 심한 지금이야 뭐 저수지들 있고 관계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물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는 없지만 조선시대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이 없는 거야. 특히 이제 논에다가 벼를 심으려면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야. 시절이 다 늦었다는 것은요. 농사 짓는 타이밍을 지금 놓쳤다는 얘기야. 응? 그랬는데 서주 높은 논에 서쪽 언덕에 이제 논이 있는 모양이야. 논에 잠깐 갠 열비 지나가는 비야. 소나기 같은 건가 봐요. 그죠? 잠깐 비가 내린 거야. 그러니까 도상무원수 길에 뭐가 그죠? 뭐 여기서 도상이지만 사실은 논에 물이 좀 쌓였겠지. 그죠? 그래서 도상무원수라고 하는 것은 길 위에 근원이 없는 물입니다. 잠깐 고여 있는 물이 이제 도상무원수야. 얘를 반만쯤 데워놓고 논에다가 이제 끌어들인 거지. 뭐 어떻게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물을 퍼서 말았든가. 어쨌든 그래서 물을 데워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사지을 기초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 중에 동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또 보고 선 거예요. 그 농사 지으려면 소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뭐라요? 소 한 적, 한 적은 한 번이야. 소 한 번 주마하고 빌려주겠다라고 빌려주겠다고. 소를 한번 빌려주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좀 하는 말씀인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엄섬이야. 엄섬이는요 대강, 음, 대강. 어떤 뭐 진심이 어린 말은 아닌 거지.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거야. 소 필요하세요? 그럼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그런데 화자는 앞에서 어리고 우월하다 그랬잖아요. 세상 좀 모르는 사람이야. 왜 우월한지 뒤에 가면 더 잘 나올 건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진짜 그런 말 하는 것처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친절하라고 여긴 집에 좀 친절하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야. 그래서 달 없은 황혼에 어두운 밤에 달이 없는 황혼이니까는 길을 가기가 어렵다고 어려운 길을 갖다가 힘겹게 찾아간 거야. 어? 그걸 보여주는 거 뭐예요? 호위호위 음성상징어지요. 의태어에 해당하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화자가 소를 빌리기 위해서 되게 힘겨운 길을 갔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허이허이 다가가서 부디 닫힌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옛날에는 초인종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평민들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 그죠? 그랬는데 얘는 아니잖아. 양반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양반들은 남의 집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체가 있고 좀 그런 사람들 흔히 뭐,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더 지체가 있고 조금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라면 뭐 합니까? 기침을 하죠. 어흠, 어흠 하고 기침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 밖에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이를 아함 하는 거예요. 아함 하는 것을 양구 오랫동안 하온 후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문 밖에서 어흠, 어흠, 이리 오너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나 같은 성질 들어서 그렇게 안 하시고 문 막 두드리죠. 왜? 문 안 열어주면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릴 텐데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함을 엿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밖에서 계속 기침하고 있는 거야. 아함, 아함 하고 있었죠. 하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듣기 힘들어. 시끄럽겠지. 어?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주인의 어떤 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소를 빌려줄 마음이 있었고 또 소를 빌려주겠다는 어떤 진심이 있었다면 그 즉시 빌려줬겠지. 또는 시간 약속을 했겠지.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섬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온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대꾸를 안 했던 거지.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몇 번 한 다음에 아,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구나 하고 포기했을 텐데 화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야. 어리고 우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마지못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화예요, 대사. 잘 봅시다. 어화, 히리신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집주인의 대사. 그랬더니 화자가 뭐예요? 염치업산 내옵노라 저예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초경도 거인데 기 어찌 와 계신고 초경 자 저녁이라는 거예요. 자 초경이면은 7시부터 9시 정도 사이네요. 그렇죠? 이경이 7시부터 9시부터 11시, 삼경이 11시부터 새벽 1시래요. 그러니까 저녁인데 거의 다 지났는데 어찌 왔는고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왜? 낮에 봤잖아 소 없는 거. 자 그러니까는 자 화자가 또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소업상 군가에 해엄마나 왔었나라. 해엄은 원래 생각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자, 이 말은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직설적인 표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작품들 아니라면, 특히 양반들 작품은요, 전부 다 뭐예요? 우회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자, 소주인이 뭐라 그래요? 공안이나 값이나 주엄직도 한다면은, 공짜로나 돈을 받고서라도 줄 수 있지만은 있는 뜻이야. 주엄직 하지만은, 다만 어젯밤에 아니 어젯밤에 오늘 그 얘기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이제 이미 이 사람 어젯밤 얘기를 끝내요. 건너집에 저 사람. 자, 이 건너집에 저 사람은 집 주인, 그러니까 이 소 주인이 핑계를 대는 대상인 거고 화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빌릴 소를 갖다가 중간에 가로채기 하는 방해자로 우리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수기치를 꿩이에요, 꿩. 꿩을 옥집게 구워내고, 옥집은 기름이에요. 기름에 구워내고, 그러니까 후라이드 꿩.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후라이드 꿩이야. 얼마나 맛있겠어. 그 다음에 간 익은 삼해주, 술이에요, 술. 술을 갖다가, 취하토록 권하거든. 그러니까는 건너집 저 사람이 이미 와가지고 뭐예요? 꿩하고, 그 다음에 술을 나에게 주었다. 그죠? 어, 괜히 좋겠습니까? 일종의 뇌물 같은 거지, 그렇죠? 일종의 뇌물이란 말이 좀 심한가? 그죠? 뭐 한 겁니까? 상대방에게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 오케이? 청탁을 해서 나한테 권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집주인은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청탁인데 은혜를 어이아니 갚을런고. 그래서 내일로 주마하고 큰 언약, 약속의 약속. 그죠? 내일로 뭘 주겠다고? 소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얘기야. 그죠? 그래서 실약, 약속을 깨는 게 실약이야. 약속 깨는 것이 미편, 불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불편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말하기 어렵다. 자, 뭐야? 완곡한 거절입니다. 직설적인 거절은 아니에요. 완곡한 거절에 해당한다. 그죠? 완곡한 거절이죠. 그러니까 네가 오기 전에 어젯밤에 건너집에 있던 사람이 나한테 후라이드 꿩하고 그다음에 삼해주는 요즘 뭘로 할까 무슨 술로 할까 양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미 사전에 약속했다. 나쁜 놈이죠, 그렇죠? 화사한테 소를 빌려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고 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상도덕까지는 볼 수 있지만 보통 기본적인 도덕이라든가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 잘못한 거죠.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앞에서 어리고 우월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 사실 이 화자도 소를 빌리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뇌물 주고 청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건너뛴 저 사람이 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소를 빌려 간 겁니다. 자, 어쨌든 소 주인은 건너집 사람을 갖다가 핑계대고 소를 빌려주지 않죠. 자, 그러면 상은 이걸로 화자의 태도입니다. 실위 그러하면 혈마 어이할고 혈마는 설마예요. 설마 어이할고 실위 사실이 이렇게 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이할고 뭡니까 이거 체념해 버리는 거죠. 자, 화자의 태도. 뭐요? 체념적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다. 나 같았으면 가만 안 두죠. 그렇죠. 경찰에 신고해버려. 아니면 멱살 붙잡죠. 야, 이씨.
역사부자입니다. 빌려준다고 해놓고 왜 그래?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체내며 버립니다. 됐죠, 그렇죠?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일단 대화 처리, 누구 대사인지, 대사가 같은 것끼리 묶는 것도 나오고요. 또 이 대화의 특성과 성격. 그래서 상대방의 우회적, 완곡적하고 우회적인 말하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고 상대방의 부탁을 갖다가 거절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헌원덕은 모자예요. 모자를 숙여 쓰고 칙 없은 집신. 칙은 축인데 축이 없는 집신인데 막 슬리퍼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질질 끌고 다녔던 모양이지. 설피 요것도 이제 음성 상징어. 그러니까 이분은 부사어를 되게 잘 쓰네. 그렇죠? 앞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아이고 앞에 갔더니 허위 있었잖아요. 허위 다가가서. 이때는 집에 갈 때고요. 나올 때는 어떤 거예요? 설피 물러 나오니 이런 식. 그러니까 허위 다가가고 설피 물러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모습이야. 굉장히. 기대하고 갔을 거 아니야. 빌려가지고 좀. 근데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자, 그랬더니 풍채 적은 형용의 내 모습이야. 화자의 모습이 뭐야? 풍차가 적은 형용이야. 형용 알죠? 그렇죠? 모습이야, 모습.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다. 개도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소도 못 빌리고 비실 가고 있는데 저기서 개가 먹먹하고 짖는 겁니다.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시랴. 와실은 이거 이제 달팽이 집이라는 건데요. 자기 집, 초가집을 갖다가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집이 되게 보잘것 없다는 뜻으로. 잠이 오겠냐? 잠이 안 오겠죠.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못 지게 됐으니, 그죠? 북창을 비교한 자 세배를 기다리니, 북쪽 창문을 비교한 자 세배는 새벽이에요.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 자, 대승은 아까 얘기했어요. 오디세라고 그랬습니다. 오디세. 오디세. 앞에 기억나죠? 고여춘 봄이 왔음을 알리는 거. 이 대승도 마찬가지예요.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새. 오디세이고요.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대승은 뭐라고요? 일종의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왜 이어지는 내용 보면 객관적 자, 상관물의 역할을 한다. 왜? 인의 한을 도운하다. 나를 더 한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소리만 아니어도 그냥 참을 텐데 계속 새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오디사가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렇게 새소리가 나니까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왜? 농사 지을 시기라는 걸 알리는 새가 대승이란 말이야. 오디새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소리를 들으니까 농사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농사를 못 짓잖아 지금. 소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한을 도운하다. 내 한을 갖다가 더 심화시킨다. 종조 추창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날이 새는 걸 슬프게 날이 새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며 꼬박 밤을 새고 나서 먼 들을 바라보니 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사지을 땅을 말하는 거죠. 농사지을 땅을 바라봤더니 즐기는 농가도 흥없어 들이 나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농가도 일종의 객관적 상가물로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것도 봐줘야 돼요. 왜냐면 밖에서 농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 농가 모르니까 예를 들면 무슨 싸이의 막 강남스타일 같은 거 진짜 좋잖아요. 빵 강남스타일 그래서 되게 즐거워.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즐겁게 듣던 농가인 거야. 그런데 그것도 뭐야? 흥이 없이 들린다고요. 왜? 난 농사 못 짓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들 많죠. 그렇죠? 내가 평상시 좋아했던 거지만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세정. 자, 세정. 자, 세상 인심이라 뜻이에요. 세상 인심. 세상의 정. 세상 인심. 인심이라 말 알죠? 그렇죠? 세태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전과 후의 세태의 변화 이런 걸 갖다가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정을 모르는 한숨. 그럼 여기 나와는 구체적으로 세정은 뭡니까? 앞에서 그렇죠. 후라이드 꽁 그다음에 간익은 삼해주.
무슨 일을 하려면 뭘 바쳐야 되는 거야? 뇌물을 바치던가, 아니면 청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주던가.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몰랐단 얘기야. 그걸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같요 소주인이 엄섬이 이야기하는 말 속엔 뭐가 들어있냐면, 어?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나에게 뭘 좀 바쳐라.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어떤 요구사항? 어? 그런 힌트? 암시? 이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내가 알았더라면 뭡니까? 그 즉시 동네 가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바쳤을 텐데. 그러면은 자기가 소를 빌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는 소비 벽보님도 좋으시고 벽보님 농기구예요. 논을 갈 수 있는 농기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소가 이렇게 소가 앞에서 끌면 요걸로 이제 땅을 간단 말이야. 뭔지 알겠죠? 땅을. 이 소비는 벽보님도 좋으시고 아마 여기 이제 다 대놓은 게 벽보님 모양이야. 그것도 좋구나. 이거 뭐냐면 자기가 소를 빌릴 줄 알고 미리 농기구를 손질해 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닦고 싹 갈아놓고 이랬던 거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가시연기 문기박도 용이는 쉽게 가려면은 허당방벽 헛되게 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뭡니까? 무상감이죠, 무상감. 허무한 겁니다. 좀 서로 빌려줄 줄 알고 자기는 얼마나 기대하면서 막 농기구 갈면서 막 상상을 했겠지, 그쵸? 야, 저 밭을 이제 갈고 또 논을 갈아가지고 곡식을 해서, 그죠? 그러면 아, 가을엔 좀 풍족히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기대를 했을 건데 소를 못 빌린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 농기구가 쓸데없이 벽에 오른 거야. 이 농기구도 그렇게 본다면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겠죠. 화자의 어떤 그 상실감, 무상감 이런 것들을 부과시켜주는 그런 어떤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춘경. 봄에 밭을 가는 게 춘경이에요. 거의 거다. 거의 지났다. 후리쳐 던져주라. 휙 하고 뿌리치고 던져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어떻게 한 거야? 포기한 겁니다. 아유 미안해요. 체념적인 화제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라도 구해야 될 텐데 다른 방법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소를 못 빌렸으니까 에이 못하겠다. 농사 때려치자. 그래서 결국 농사일을 때려쳤다라고 하는 게 본사 1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뀝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바뀔까요? 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더니 강호는 자연을 상징하는 대유법이죠. 강호 한 꿈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호 한정.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강호 한정의 꿈을 꾼 지도 오래러니 그렇죠? 옛날부터 그런 꿈을 있었단 얘기야. 구복이 위려요. 구복, 입구자, 배복자잖아. 그렇죠?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위로 누추하다. 그렇죠? 누추하다. 그러니까 힘들다. 그렇죠? 앞에 본 것처럼 가난하니까요. 어집어 잊었더다. 좀 그동안 잊고 지냈도다. 천피기우컨대 녹죽도 하도하시아죠. 천피기우군요 물가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뭐 고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죠. 물가를 쭉 봤더니 거기에 대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대나무가 하도하시아 많기도 많구나. 대나무로 뭐 하려고? 낚시하려고. 유비 군자들아, 뭐 훌륭한 군자들아 이런 뜻인데 그냥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거기 이제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 모양이야. 그래서 낚시꾼들한테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아, 낙대 하나 빌려달라. 낚싯대 하나 빌려달라. 그래서 낚싯대 하나를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 인생이 그런 거다. 빌리는 것 같아. 소도 빌려서 농사 지으려고 하고, 낚시하려는 것도 자기가 낚싯대를 만들면 되지. 사람들한테 낚싯대를 빌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되게 적극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노화는 갈대예요, 갈대.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돼야. 당연히 명월청풍도 뭐예요? 자연의 대유겠죠. 자연의 벗이 돼야. 자연의 친구가 된다 그랬으니까는 자연과 뭐 물화일체까지는 아니지만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어떤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임자가 없는이죠. 임자가 없는 풍월강산에 이것도 역시 자연이죠. 자연 속에서 저 절로절로 아이고 이게 오타가 났네요. 미안. 여기 띄어쓰고요. 절로절로예요. 절로절로 늙으리라. 저절로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분지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겠다. 어,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당연히 무심한 백구도 자연의 대유라고 봐야 되겠죠. 백구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갈매기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클리셰인 것 같아요. 특히 고전 시가에 무심한 나오면 마음이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욕심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백구. 자, 욕심이 없는 갈매기가 뭐라 하면 말라 하랴. 그렇죠. 자연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인간과 그 점이 달라요. 인간은 사람을 사귈 때 있어서요, 좀 따지잖아요. 이것저것 따지지만 자연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늘 반겨주는 게 자연이야. 어? 다툴이 없을 사람 다만 인가, 여기 인가 이런 뜻으로 보세요. 여기 인가, 여기 노라. 자연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는 흥취나 취미를 말해요. 흥취나 취미가 있으리만은 무상하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아무 뜻도 없다. 아무런 목표나 목적이 없다 이런 뜻이야. 뭐 무슨 취미가 있겠는가마는 두세 일억 반돈을 다 무겨 던져두고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다 무겨 던져두고 후리쳐 던져두고랑 똑같죠. 그쵸? 앞에 후리쳐 던져두고 다 무겨 던져두고 야, 참 적극성 없는 사람이다.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있으면 우리 앞부분에서 서호밥, 다톱죽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러니까 곡식이 있으면 죽만 들어 먹는 거야. 왜? 죽이 그래도 양쪽으로는 많아 보이잖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없으면 굶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아주 가난하게 살지언정이 뜻이야. 살지언정. 가난하지만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뭘 지키는가 봐요.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 말려 써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부러워하지 않겠다.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게 가난함이 주어졌다면 그냥 가난함에 만족하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대꾸 형태로 이루어진대요. 내 빈천을 스리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남의 부기를 불리 여겨 손을 치다 나오랴. 응? 재밌는 대꾸죠, 그렇죠? 내 빈천, 내가 가난한 거예요. 슬히 여겨, 슬프게 여겨서 자, 손을 해다. 손을 해는 거냐? 야, 쩌리가 이거 알죠, 그렇죠? 쩌리가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쩌리가라고 해서 혹시 나를 밀어낸다고 해서 내가 쉽게 물러나겠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나 자존심이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남들 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밥 먹는데 누가 밥 못 먹는 게 있으면 밥 먹기 힘들잖아. 그럼 뭐예요? 야 저리 가 이 자식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죠? 손을 해다 손을 축축 밀치는 거예요. 그죠? 물러나며 남의 부기를 불리하게 여겨 남의 여기를 불리 여겨 또는 부러워 여겨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리하게 여겨 손을 치다 손을 치는 거는 반대로 야 일로 와 이거죠. 야 일로 와 일로 와 남들이 내가 저쪽에서 있으니까 같이 밥 먹다가 야 이리 와라 한 숟갈 줄게 그죠? 이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다 그죠? 그런다고 해서 나아오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가겠느냐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 자존심 지킬 거야. 인간 언의 일이 운명입니다. 운명밖에 생겼겠느냐. 운명밖에 생겼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운명이다.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운명론적인 화제의 태도. 자, 운명론적인 화제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음. 자, 비니무원을 어렵다 하건만은, 자, 비니무원, 가난하지만 좀 남을 원망하지 않는 거. 가난한 사람 중에 남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게 핑계죠. 그죠? 음. 좀 농담으로 얘기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핑계 없는 사람 없어. 그죠?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정말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애가 이루어되 서로 뜻은 없느매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
서러워하지 않아. 왜? 운명이니까. 그렇죠? 운명이니까. 단사표음을 이도 좋긴 여기로라. 우리 상충곡에서도 한번 배웠어요. 이 단표누황이라는 말. 좀 거기서 단표가 단사표음의 줄임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사표음은 좀 자, 소박한 음식을 말해요. 소박한 음식. 그러니까 표주박 같은 데다가 밥이랑 음료수 받아 먹는 거예요. 소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또 이도 좋기 여기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안분지족의 태도가 나온 거죠. 안분지족. 나 이거 만족해. 어? 그러면서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업노해라.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온포. 온은 따뜻하다는 뜻이고, 포는 배부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따뜻하고, 우리 흔히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말 쓰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내가 뜻이 없다. 어? 그럼 나의 뜻은 어디냐? 태평천하의 충효를 이를 삼아. 태평천하 알죠, 그쵸? 평화로운 세상에서 충성과 효도. 뭐예요? 유교도 같이 그죠. 자, 그러니까는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의 가치관, 유교적인 가치관은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야. 도덕과 윤리는 지키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자 화형제 신붕우 외달이 뉘 있으리 화형제 형제 간에 화합하고 신붕우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충유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얘도 뭐예요? 유교도 가치가. 그렇죠? 이것을 외다는 잘못됐다야. 잘못됐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 없을 것이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보편적 가치가 충효, 화형제, 신붕우야. 이거를 잘못했다고 할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건 지키겠어. 이건 지켰어. 비록 가난하지만 남들이 손을 해거나 손을 치거나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겠어. 단 유교적 가치관 이건 반드시 지키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남은 일이 뭐겠습니까? 그 밖에 남은 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럼 여기서 뭐야? 그 밖에 남은 일이 온포죠, 온포.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상충곡에도 똑같은 표현 나와요.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시면은 거기도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명도 날 거리고 부귀도 날 거리니 거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사람도 부귀 공명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는 내 꿈이 없다. 다만 나는 자존심을 지키고 최소한의 유교적 가치관,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뜻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가난, 또 자기가 이제 어리석고 우월하다, 세상 물정에 어둡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이유, 그런 일을 겪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넣었죠. 무슨 에피소드야? 소를 빌려준다고 해서 소를 빌리러 갔더니 주인이 건너집 저 사람 핑계를 대면서 소를 안 빌려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서 농사일을 포기해.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나는 자존심을 지키겠어. 그러면서 뭐 한다고? 강의한정의 꿈을 지키겠다. 자연 속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겠다. 어? 단 뭐를 지키겠다고? 유교적 가치관, 충효, 화영제, 신붕우 이거 지키겠다는 거고 대신에 이걸 버리고 벼슬길을 나아가거나 아니면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이걸 온포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억지로 추구하지는 않겠다. 오케이? 이게 이제 화자의 결심이고 화자의 주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해설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해설해 놓은 페이퍼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핵심 정리만 쭉 했으니까 정리해 보시고요. 의외로 출제 요소들이 좀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이만.